얘들아 안녕. 기술여신 라콩쌤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수송기술의 특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쵸. 수송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송기술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 했지? 투입, 과정, 산출, 되먹임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수송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자, 교과서를 보면은 하나 만화가 나와 있어요. 따르릉 따르릉 준이야 일어나라. 헉, 이런 늦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후다닥 뛰어갔는데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무엇을 타야 늦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일 경우에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할 거예요?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혹은 자전거, 세그웨이, 택시 요거는 등교할 때 탈 일은 거의 없겠지만 배나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 같았으면은 자전거를 탈 것 같아. 너무 먼 거리가 아닌 이상은 자전거는 내가 원하면 발을 빨리 밟기만 하면 빨리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자전거를 탈 것 같고 여러분들 혹시 요거 타본 적 있어요? 세그웨이? 전동 킥보드는 손잡이가 있잖아. 근데 손잡이가 없는 이런 형태의 세그웨이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왠지 무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타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 여튼 이렇게 다양한 수송 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송 수단에 따라서 수송 인력, 통로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오늘 수송 기술의 특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송 기술의 특징을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송 수단인 버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자, 이 버스를 타는 현장을 보면서 어떤 수송 기술의 특징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 자, 첫 번째, 수송 규칙이 필요하다. 버스를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교통신호, 여기 뭐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네. 교통신호, 교통법규 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원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 버스 정류장과 버스 운전기사님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이죠? 그리고 수송수단을 이용한다. 당연히 수송수단을 이용하겠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뭐 내가 다리로 걸어가는 경우 수송수단이 내 다리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버스가 수송수단이 되고 그 다음 수송 공간이 필요하다.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존재하는 공간, 이 모든 공간들을 수송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하나하나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수송 규칙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두 사진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수송 규칙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은 빨간색 신호등이에요. 요거는 녹색 신호등이에요. 여러분들 빨간색 신호등, 녹색 신호등 하면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죠? 빨간색 신호등은 어떤 걸 의미하지? 멈춰라 요런 뜻이죠. 녹색 신호등은 가도 된다 요런 뜻을 의미합니다. 요것은 전 세계가 함께 약속을 한 바로 표준입니다. 색깔에 따라서 그 신호등이 의미한 바를 모두 다 통일시키는 거죠. 이렇게 신호등의 색에 대해서는 표준이 이루어졌지만 선생님이 영국 여행을 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국을 갔을 때 좀 깜짝 놀란 게 있었어. 신호등의 색깔은 통일돼서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었지. 영국에 가도 빨간불은 멈춰라이니까. 근데 빨간불인데 가는 거야. 사람들이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횡단보도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횡단보도 건너면 뭐야? 무단횡단이야, 무단횡단.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지. 그리고 벌금도 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는
나 빼고 다 가는 거야. 모두가 가는 거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영국에는 차가 다니지 않으면 그냥 횡단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블로그에서 써온 글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영국은 보행자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보행자가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로를 자유롭게 무단횡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행자가 차도에 들어서면 주행하던 차량이 멈추는 것이 영국 교통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차보다는 보행자를 더 우선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빨간 등이어도 차가 지나다니지 않을 때 알아서 가는 거예요. 무단횡단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범칙금도 없고 경찰들도 마찬가지로 무단횡단을 합니다. 영국은 첫날 가장 놀란 점이었어요. 선생님도 요거를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호등의 색깔에 대해서는 표준이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표준 예전에 기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아마 중 1, 2 때 배웠을 텐데 표준이 이루어졌지만 이런 수송 규칙은 나라마다 또 다를 수 있다는 거. 수송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함께 약속을 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자, 요것도 수송 규칙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너희들 알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내비게이션 어플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요런 거. 요거 무슨 표시야? 단속 카메라죠, 카메라. 그리고 요건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길, 여기 신호, 속도 준수하라는 표시가 있고요. 요런 것들이 다 수송 규칙입니다. 이 도로에서는 이 신호와 이 속도를 준수하여서 주행을 해라. 이거를 어길 경우에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벌금을 내게 됩니다. 됐죠? 자, 다음 특징입니다. 지원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 우리 이거 수송기술 시스템에서도 조금 배웠었어. 우리 지원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육지를 예로 들어 살펴볼 건데 차가 다니려면 혹은 버스가 다니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버정이 필요해요. 버정이 뭐야? 버스 정류장, 우리 줄여서 버정이라고 많이 하는데 설마 이거 선생님 세대의 말인가? 여튼 네, 이렇게 버스 정류장도 필요하고 또 요거 뭐야? 그쵸, 주유소죠. 우리 기름 넣으려면 주유소도 필요하겠지. 그리고 요건 뭘까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보여요? 휴게소라고 써있네. 휴게소도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원 시설입니다. 선생님이 육지를 예로 들어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지만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 비행기를 탈 때 혹은 배를 탈 때 그에 따른 지원 시설들이 다 다를 것이에요. 비행기 탈 때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는 공항, 그리고 배를 탈 때는 항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휴게소에서 좀 꿀팁? 꿀팁을 가지고 오면은 이번에 수업 자료를 준비하면서 살펴봤는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중에 자, 우리 천안에 정말 유명한 명물 뭐가 있죠? 네, 호두과자. 호두과자 있죠? 이거는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놀러 오면 한 번쯤 먹어봐도 좋을 법한 간식인 것 같아. 부산에 국밥도 진짜 유명하잖아요, 국밥. 정말 많네. 자, 호남고속도로 한번 볼까? 뭐야, 해물 짬뽕밥? 연포탕. 이거 진짜 먹고 싶다. 그리고 콩나물 오빠. 선생님 좀 약간 아재 입맛이어가지고 이런 이렇게 얼큰한 것들 좋아해요. 이 돈가스도 있네. 선생님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생님 남편이 돈가스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선생님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의 웬만한 남자들이면 돈가스를 다 좋아한다는 거야. 돈가스를 싫어하는 남자는 자기가 본 적이 없대. 혹시 여러분 중에 있다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자, 다음. 네, 수송 지원 시설까지 우리 봤으니까 이제 뭐 봐야 돼? 수송 인력을 봐야겠죠. 수송 인력은 요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 수송 이거 뭐야? 버스, 비행기, 드론, 뭐 혹은 배, 또 우주선 등과 같이 이런 것들 뭐라고 하죠? 수송? 수송 뭐야? 수송? 시우티귿 수송? 수단이죠, 그쵸? 수단. 이 수송 수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버스를 우리가 수송수단을 사용하면 어떤 인력을 만날 수 있지? 네, 버스 운전 기사님이죠.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는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님과 스튜디오스님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드론, 요즘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선생님 방금 시지프스인가 보고 왔거든. 근데 시지프스에도 차가 이렇게 막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는데 옆에 드론을 붙여서 얘를 계속 추격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드론을 조정하는 이 곳이 있어요. 여기서 조정을 해서 얘를 계속 따라잡을 수 있게. 아무튼 이 드론을 선택할 때는 어떤 인력이 필요할까? 그쵸. 이 드론을 조종하시는 요 친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특징. 이건 너무 이렇게 당연한 건데요. 수송 수단을 이용한다. 요 수송 수단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다룰 건데 크게 장소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육해공 우주. 육지에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바다에는 배, 하늘에는 비행기, 우주에는 로켓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네 번째 특징인데요. 수송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 당연하겠지. 왜 수송 기술의 정의가 뭐야? 수송 기술. 바로 사람이나 물자를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수단이나 방법. 이 수송 기술의 정의예요. 효율적으로 뭘 해? 이동을 해야 돼. 그럼 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본적으로 당연히 장소가 필요하겠지. 이동 자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걸 이동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송 공간이 필요하겠죠. 육해공 우주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요. 선생님이 이거 다 찍은 사진이거든. 물론 우주 빼고요. 자, 육지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바다. 여기 너무 예쁘지? 요거는 보라카이 갔을 때요. 이렇게 바다에 배가 다닐 수 있게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늘, 비행기라든지 드론이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 마찬가지로 우주에도 공간이 있어야겠죠. 자, 선생님이 육지에도 이렇게 길이 있듯이 바다나 하늘에도 다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왔는데 비행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정해진 길을 따라서 다니게 되어 있어. 굉장히 복잡하죠. 선생님도 비행기 조종사가 아니어서 잘 몰라요. 이걸 읽을 줄 모르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거든? 울릉도, 독도. 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비행기 길들이야. 이렇게 수송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수송 기술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수송 기술의 특징 4개 뭐였어? 그치? 수송 규칙이 필요하다, 지원 시설이 필요하다, 인력이 필요하다, 수송 수단을 이용한다, 그리고 수송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당연하게 접하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송 기술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할지. 자, 인간의 생활 영역 확대. 선생님, 이거에 진짜 별표 5개 칩니다. 너무 나는 이게 벅차올라. 아니 옛날 봐봐 생각해봐. 우리가 옛날에 원시시대 때 육지에만 살았어요. 왜? 사람은 육지에서 살게 돼 있거든. 이렇게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물에서는 살 수 없고 하늘에는 또 공기가 희박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육지에 살았겠죠. 육지에만 살다 보니 저 바다 건너편도 궁금한 거야.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대륙과 대륙 간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수준에 있었는데 하늘도 궁금한 거야. 라이트 형제 발명가가 또 비행기를 만들어서 빠르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됐죠. 그 다음 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뻗어갔어? 바로 우주까지 뻗어갔습니다. 요게 선생님은 정말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과 시간만 있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죠. 물론 아직 우리는 미지의 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우주 중에서도 아직 가지 못한 곳이 너무 많죠. 정말 정말 많죠. 우주는 계속해서 뭐 확대되고 팽창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가지 못한 곳은 더더욱 많아지고 있겠지만 어쨌건 우리는 이렇게 점점 수송 기술을 통해 생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자, 2번 장소의 효용 증대인데요. 1번으로부터 파생된 이야기예요. 인간의 생활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내가 더 넓은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바다, 육지, 우주까지. 그 해당 공간에서 내가 제조든 통신이든 더 많은 기술들을 사용하고 장소를 좀 더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개발과 확장에 이바지를 했다. 물건을 이제 만들어서 개발했어. 개발한 것을 판매를 할 때 만약에 수송 기술이 없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가져갈 거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따라서 수송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와이드 넓은 공간까지 산업이 발달되게 된 거지. 수송 기술은 정말 대단한 거야, 얘들아. 마지막, 지역 간의 이해력 증진에 이바지. 내가 다른 나라를 가보지 못하면 어떤 생활권을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과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그런데 수단이 발달되고 함으로써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체험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알아가고 이런 과정이 원활해진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새삼 이 수송 기술에 대해서 선생님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아, 기술이 이렇게 우리 생활에 유용한 것들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송 기술 이용하잖아, 사실. 여러분들도 이 수송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